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나가진 않을 거고 첫 번째 수업을 할 것은 이제 60, 61페이지를 보시면 뭐 거꾸로 넘기면 이렇게 그림 하나 나오기는 해요. 여러분들 이제 인덱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뭐 표지를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 60, 61페이지에 보시면 2023학년도 11월 고2 거 그래서 로켓 엔진, 로켓 원리 지문을 나갈 거고요. 일단 뭐 당연히 우리는 63페이지에서 본문 정리 먼저 하게 될 건데 이 지문이 까다로워요. 좀 어렵고 뭐 딱 봐도 과학기술 지문은 정보의 양도 많고 설명도 좀 늘어지고 선생님도 과탐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나도 어떻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 뭐 심지어는 뭐 나 로켓 타본 적도 없어서 뭐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거부터 할까? 몰라. 그냥 효용쌤이 이거부터 한대. 그냥 그래서 이거 해야 돼. 근데 다행히 우리가 지난주에 강의했었던 교재 갖고 들어오자. 재원아 오늘 조기 좀 앉을까? 여기 조금 꼬맹이 집에 하나 앉아야 돼서 그 가방 좀 치워줄래? 까먹었네. 씨.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니? 지난주에 어쩌라고? 지난주 수업 때 했었던 그 뭐 현금 분할, 가격 분할, 공유지, 요역지, 승역지 그게 이번 시험 범위 들어가더라고. 오 개꿀. 그래서 오늘 로켓 원리 하고 지난주에 배웠던 거 간단히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지문 하나 더 하고 시간이 애매하면은 그 냉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62페이지, 63페이지 쪽을 보시면 이제 우리 중간고사 때 했었던 것처럼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나오죠. 선생님들 이거 수업 준비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 나랑 벨소리가 똑같아. 내 건 줄 알았어. 음악이 있는 교실에 만드네 이 새끼가. 이거 수업 준비하느라고 뭐 내가 나사 직원도 아니고 무슨 로켓 안에 내부 장치 여기 보니까 무슨 F는 MA까지 나와. 내가 진짜 별 거지 같은 짓을 다 하네. 아무튼 이게 과학기술 지문 강의를 하면 나도 잘 몰라요. 뭐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는 좀 이따 지문 읽으면 나오거든요. 연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균아 연소가 뭐야? 그렇지. 정확하게 하면은 지금 정확하게 들으면 산소와 물질이 섞일 때 다양한 이거 적어왔어. 나 몰라가지고. 산소와 물질이 섞일 때 다양한 빛과 열을 뿜어내는 현상. 이게 이제 정의적 개념이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연소는 그냥 타는 거. 뭐 이런 거밖에 몰라. 뭐 작용 반작용이 명균 한 번 더 해볼까? 작용 반작용이 연력학체 몇 도씩이야? 그러니까 뉴턴인가? 아무튼 이 씨발로마. 여기 앉아. 내가 자동문 해줄게. 자, 열어주려고 그러는데. 자, 연력학 몇 번? 아무튼 이 새끼야. 난 그런 걸 몰라. 그래서 예전에 그 과학기술 지문 강의하는데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그러더라고. 이 씨발 내가 백호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들으세요. 저 잘 모릅니다. 자, 로켓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뭐 로켓 퓨 날아가는 거 필요하겠죠. 안정적인 비행은. 연소 불안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 이왕 내신하는 김에 수능적인 독해 마인드를 좀 병행하면서 해보자. 내신 끝나고 뭐 대학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 고3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이런 단어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대로 하면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와? 해결이 나와요. 잠깐만 좀 더 보시면은 밑에를 보면은 액체, 추진체 요 줄 어딘지 보이지? 보고 싶었어. 여기 보이지? 민지 여기 보이지? 액체, 추진체, 로켓의 연소 과정을 바탕으로 연소 불안정에 대해 알아보자고. 지문이 어떻게 구성된다는 거야? 액체,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이게
필기하지 마세요. 내신용이니까. 요게 본문 내용 1이라는 거지. 일단 로켓 안에서 로켓이 어떻게 그 엔진이 그 연료가 어떻게 연소되는지에 무엇을 설명하겠다. 과정을 설명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였던 뭐가 나온다. 연소 불안정에 대해 설명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본문 두 번째 구성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거를 잠깐 해볼까? 문제가 나오면 뭐가 따라 나온다 그랬지? 해결이 따라 나와.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강의를 하면은 문제가 나오면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두 가지예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 분석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뭐가 나와? 해결이 나와. 그래서 이 지문은 로켓의 연소 과정을 설명한 다음에 본문 두 번째로 갔을 때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으로 구성돼서 수능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1문단을 읽으면서 본문 구성에서 내가 어느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하는 연습을 해야 돼. 겨울방학 때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필기해 볼까? 내신이니까 이 지문에 전개 방식을 잠깐 보시면 두 번째 줄 잠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연소 불안정은 반드시 해결하는 건데 그러면 그 연소 불안정이 뭐냐? 그냥 단어 자체가 뜻이 나온 거죠. 아까 우리 명균이가 대답한 대로 연소란 뭐다? 물질과 산소가 만나서 타는 거. 간단히 설명하면. 근데 그게 안정상태, 불안정상태? 불안정하게 타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혹시 그거 봤니? 자동차 이렇게 아빠 차든 뭐 엄마 차든 타고 봉 가는데 앞차에서 갑자기 부릉 하면서 검정색 매연 훅 나오는 거. 그게 이제 그 연소 불안정일 때 나오거든.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가솔린 엔진을 기준으로 거꾸로 그렸네. 이게 실린더라고 하는데 여기 피스톤이 있거든. 이렇게 대충 그리면 여기 이제 흡입 밸브야. 흡기 밸브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료가 들어오는 건데 연료는 이제 액체 상태겠죠. 가솔린 같은 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면 분무기에서 물 뿌리듯이 안개처럼 피 하고 이 안개처럼 들어와. 피 하고 들어오면 여기를 딱 막고 여기 막힌 상태야. 피스톤이 위로 쭉 올라가. 그럼 여기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피스톤 여기까지 올라와. 쭉 올라와. 그러면 꽉 차겠지. 여기서 점화 플러그가 있거든. 점화 플러그가 불꽃, 라이터 불꽃이 일으키듯이 불꽃을 탁 일으켜. 그럼 어떻게 돼? 빵 하고 터지겠지. 터지는 힘으로 피스톤이 어떻게 돼? 내려와.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크랭크 축이라 그래가지고 피스톤은 무슨 운동을 하지? 수직 운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크랭크 축이라 그래서 수직 운동을 무엇으로 바꾸는?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축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이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피스톤이면 이렇게 돼서 여기 바퀴 달린 거여서 얘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 얘가 돌잖아. 바퀴가 따라 돌아가는 거야. 바퀴가 부릉부릉부릉 하고 돌아가고 빵 터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 가스가 찼을 거 아니야. 가스를 이렇게 내보내거든. 근데 여기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야 돼.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어설프게 탄 거지. 그러면 바깥으로 뭐가 빠져나와? 매연이 그 검정색 연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연소 불안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타지 못하는 거고 당연히 앞에서도 미리 살펴봤지만 좋은 건 아니겠죠. 다시 연소 불안정은 연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으로 이거 개념이잖아. 뭐 이거를 단어 자체가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그럼 글의 방식에는 개념에는 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뭐가 있는 거야? 정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체 추진체 로켓의 연소 무엇을 이야기하겠대요? 과정을 이야기하겠대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 뭐가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중간고사 봤잖아. 이제 느낌이 와야죠. 학교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낸다면 어느 부분? 과정 부분 나오겠죠. 순서 제대로 파악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을까? 문제와 어떤 구조? 해결 구조가 있겠지. 그치? 그때 조금만 미리 설명할게. 학교직 혹시 진도 나갔을 리가 없지 아직은. 조금만 미리 설명할게. 어디다 적어야 되냐? 여기다 적을까? 그냥 원인이 1번과 2번이 있어. 원인이 두 가지거든. 그러면은 당연히 해결도 몇 가지가 나오게? 1', 2'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내신용으로 우리가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지문 정리하실 때 이렇게 대응되고, 지금은 이렇게 틀만 잡아드릴 게 아직 본문을 읽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대응되는 거를 좀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아마 나는 낼 것 같거든. 1번의 원인에다가 몇 번의 해결을 연결시켜서 2번의 해결을 연결시켜서 그럴듯한 오답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요 지문 같은 경우는 대응을 좀 고민하면서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로켓에서는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요거는 그냥 안 적을게, 네모칠게.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뭐야? 연소 불안정이야. 그래서 여러분 필기 공간을 알아서 좀 봐주세요. 내신이니까 내용 정리를 조금만 해볼까? 여기 적기 애매해서 좀 여기다 적을게. 지금 뭐 나왔냐면은 연소 불안정의 1. 개념이 나온 거고요. 2. 현상이 나온 거야. 자, 연소 불안정이란 개념은 너무 쉽죠? 말 그대로 연소가 타는 거,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거. 좀 이따가 그릴 건데 이렇게 연소실이 있어. 연소실에서 산화제랑 추진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거든. 로켓 엔진 안에. 여기에도 이제 마치 약간 기체 뭐 이렇게 좀 분무기로 들어와. 여기서 이제 빵 하고 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덜 타는 거. 그걸 연소 불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현상으로 뭐가 있다?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거. 자, 출제자가 이 표현에서 일치성 여부를 건드린다면 어떤 단어를 건드릴 가능성이 클까? 요 단어 건드릴 거야. 이 오답을 만들 때 되게 단순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요, 특정 단어를 반대말로 써버리는 거야. 그럼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된다는 오답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증폭의 반대말을 써. 뭐 감소라든가. 그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고, 이걸 단순한 오답식 그 오답 손질 하나 나올 만한 내용이니까 압력 뭐라고 되어 있어? 진동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지문을 읽다 보면은 저 단어가 좀 바뀔 수도 있어. 뭐 소리라든가 빛이라는 열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는 진동의 증폭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통 안에다가 뭘 넣고 빵 터트리는 거야. 그 터트리는 어떤 그 작용 반작용으로 로켓이 날아가는 거거든. 그 요 안에서 이게 빵 터지면 이 안에서 뭐가 있겠어? 진동이 있겠지. 그게 너무 커지는 것. 그 연소 불안정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럼 도대체 연소 과정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소 불안정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가? 한번 찾아볼 거야. 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액체 추진체 로켓은, 이게 이제 참고로 학교에서 안 배우겠지? 로켓 연료에는 액체가 있고 또 뭐가 있어? 고체가 있어. 어느 게 더 효율적이야? 몰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수업 준비하면서 봤는데 까먹었어.
이 그림 여기 보이니? 그 수업 준비하느라고 액체 연료를 쓰는 경우와 고체 연료를 쓰는 경우에 그 내부 시스템이 다르대. 몰라 나도. 액체 추진체 로켓은 네모 칠게요. 산화제와 액체 연료를 추진제로 사용한다.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다시 말하면은 추진제가 뭐야? 추진. 나아가는 거죠. 이 로켓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니? 이렇게 로켓이 있으면 무슨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빵 터뜨려가지고 피 쏘면은 작용 반작용으로 얘가 피 가는 거잖아. 여기서 무언가를 터뜨려야 되잖아. 추진제라고. 그 추진제의 재료가 몇 개래? 두 가지래. 산화제가 있고 액체 연료가 있대. 각각의 기능은 뭔지 몰라. 액체 추진체 로켓의 엔진은 일반적으로 산화제가 있어야 되니까 산화제 탱크 있어야 되고요. 액체 연료가 있어야 되니까 액체 정확하게 하면 액체 연료 탱크겠죠. 연료 탱크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일부러 저것 때문에 자동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무슨 술 따르듯이 졸졸졸 이렇게 안 따르고 분무기처럼 뿌려. 분무기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안개처럼 쭉 퍼지는 거. 그 안으로 분사하는 올라가고 지랄이니. 맞았어. 분사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딱 가둬놓고 빵 터트려야 되는 실이 있어야겠지. 연소실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빵 터트리면 바깥으로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배출하는 그래서 로켓 보면은 이렇게 생겼지. 이게 만약에 아가리 뭐 이게 크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바람을 세게 내물고 싶어. 시원아. 입김을 세게 내물고 싶어. 어떻게 해? 입술을 조금 오므리지. 이렇게 내보내지. 변태새끼 마냥.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눈에 뭐 들어가서 좀 불어 좀 세게 불어야 되잖아. 눈 내려봐. 귀시야되게 맞아. 내가 하는 모든 얘기는 뭐라고? 경험담이라고. 예전에 한번 집사람이 눈에 뭐 들어갔는데 이거 좀 불어줘요 그랬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주먹이 여기까지 날라왔어. 피했지. 조금 해야 될 거 아니야. 요 부분이 뭐야? 노즐이야. 이런 느낌이지. 풍선이랑 똑같아. 여기서 풍선 딱 잡고 있다가 딱 열었을 때 하고 나가잖아. 풍선 아가리 되게 작잖아. 그 부분을 풍선고 입구 부분을 노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씨! 올라가. 자, 그래서 얘는 구성되어 있다. 이거 정확하게 로켓의 구성 요소는 아니죠. 정확하게 하자. 로켓. 엔진의 구성 요소다. 그죠? 로켓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자동차랑 똑같아요. 뭐 부릉부릉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시동이 안 걸리고 로켓이 날아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말이고요. 시동이 걸리면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에 보관되어 있다. 아까 추진제가 이 두 개라 그랬죠? 그 추진제가 이동해야죠. 연료실로 들어가야 돼. 아니, 분사기에 의해서 연소실로 들어가야 돼. 연소실 내에서 추진제가 거기서 터질 거야. 액체였던 추진제가 액체 연료 탱크니까 액체였던 추진제가 연소 뭐가 돼? 가스가 되면서 이런 단어도 좀 이따 더 설명할게. 당연히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올 거고요. 이러한 연소 과정은 지속된다고 되어 있어.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보자. 이 그림을 좀 그릴까? 추진제로 두 가지가 쓰인다 그랬지. 산화제랑 뭐가 쓰인다 그랬지? 산화제랑 액체 연료
쓰인다 그랬지. 그럼 당연히 산화제를 보관하는 탱크가 있어야 되고, 그죠? 액체 연료를 보관하는 뭐가 있어야 돼? 탱크가 있어야겠지. 그러면은 뭐 이런 질문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나처럼 그리진 않겠지. 그래서 명색이 학교 선생님인데 이거 학교 선생님은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미지를 잘 보실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보통 산화제가 여기 달려 있고 액체 연료가 여기 달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동그랗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산화제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서 이제 분사기 달려 있어서 분무기로 뿌리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도 여기 그림에 대칭시키면 돼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산화제 탱크 안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있을까? 산화제가 들려있을 거고요. 액체 연료 탱크 안에는 당연히 액체 연료가 들어있을 거야.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나 봐. 그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디를 따라가야 돼 이제? 어떤 길이 있겠지. 요렇게. 요렇게 길이 있을 거야. 잠깐만 그림 잘못 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 따로따로 그려도 되는데 그냥 묶어서 그릴게. 분사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분무기처럼 나오거든. 분사기를 통해서 여기가 어디겠어 그러면? 저 지문을 잘 봐봐. 연소실. 여기가 분사기. 바깥으로 쓸까? 여기가 연소실. 그지? 그 이 안에서 간단하게 그냥 연소된다고. 빵 하고 터진다고. 그러면 뭐가 생겨? 기체가 생겨. 그 기체가 어디로? 여기를 뭐라고 쓰면 될까? 노즐. 그래서 들어오고 빵 터져서 노즐로 빵 나가면서 추진력을 얻겠지? 그지? 요 정도 이해가 되지? 그때 지문을 조금 디테일한 걸 살펴볼까? 요런 거 조심하세요. 분사기에 의해 연소실 내부로 분사되는 거야. 그죠? 이해됐지? 자, 이건 당연한 말인데 적을까? 시동이 걸리면, 이건 안 적어도 되죠. 시동이 걸리면 요렇게 이동을 하고, 그죠? 그리고 분사기에 의해, 여기에 의해 분사기에 의해, 화살표를 반대로 그릴까? 연료실 내부로 연소실 참.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 분무기처럼 꽉 차 있지. 액체야, 기체야? 분무기로 뿌리면 그게 기체가 나오는 걸까? 액체지. 근데 여기서 고온 고압이 돼. 그러면은 그 액체 분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고온 고압이니까 어떻게 돼?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아니, 분자 에너지가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 뜨거! 이러면서 서로 손을 놔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간의 결합력이 어떻게 돼? 떨어져. 그러니까 니네 꼭 안고 있다가 이런 표현은 뭐지만
니네 다 손 붙잡고 불판 위에 내가 올려놔 볼까? 그럼 손 붙잡고 우리 아우 너무 뜨거워 이러겠니? 손을 어떻게 하겠어? 놓겠지. 그러면서 지 혼자 지랄 발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상해봐. 친구랑 손 붙잡고 철판 위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면서 뭐가 커져? 막 운동 에너지가 커져. 그러면은 이 분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아 뜨거워 이러면서 다 떨어져. 그러면서 압력이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왜?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고 싶어 해. 아 뜨거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압력이 높아질 거야. 아 뜨거워! 그런데 요만큼까지는 나가 못 나가? 막아놨잖아. 애들이 지랄 발광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뭘 찾아. 출입구를 찾아. 그러면은 일로 막 나가려고 다 모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 추진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추진제가 이 연소실 안에서는 다시 추진제가 기체가 돼. 고온 고압에 의해서 기체가 돼.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나? 이걸 뭐라 그래? 상변이라고 하지. 이거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액체가 기체되는 거. 기화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추진제가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 연소 가스가 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무슨 현상? 기화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냥 가스라고 써줄게요. 여기는 가스가 되면서 압력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설명 이런 건 안 건드리겠지.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높아진다. 그럼 내부가 높아지지 바깥에가 높아지겠니? 그 다음에 열, 소리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압력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에너지가 방출돼. 그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양한 에너지 중에서 우리 좀 더 문제 원인 분석해야 되잖아.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에너지가 있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낸다면 이거 지금 적지 마. 열과 소리의 에너지만이 방출된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리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 단어도 체크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 다양한 형태야. 다양한 형태. 그리고 이 다양한 에너지들 중에서 열과 소리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개가 문제거든 지금부터. 그래서 일부러 저 두 개만 적어 놓는 거야. 출제자도. 열 에너지가 방출되고 소리가 방출되는데 등등등 다양한 에너지가 방출돼. 그 중에서도 이 연소 불안정에서는 열과 소리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선지는 틀리지 말자. 이러한 연소 과정은 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또 뭐가 있겠어? 아까도 뭐 미리 적었지만 과정.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과정에 의한 진술이 된 거지. 논지전개 방식 저 정도는 깔끔하게 푸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추진제가 분사기에 의해 연속적으로 분사되면서 연속적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지속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한 번 해가지고 빵 터뜨렸어. 그래서 퓨 하고 날아가겠지. 근데 이거 계속 날아가야 돼. 한 번 날아가고 끝나. 계속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속 뭐 해야 돼? 뿅뿅뿅뿅뿅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당연한 말이죠. 그죠? 이건 안 적을게요. 좀 이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연속적, 지속적. 이거 틀리면 이제 등신이야. 그렇게 뿅, 쿵 하고 떨어져?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연소실 내에는 소리의 진동, 그래서 아까 요거 미리 체크하라 그랬죠? 뭐가 나온다 그랬어? 이 연소실 내부에서 열이나 소리가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그거 두 개가 딱 걸리는 거야 지금부터. 소리의 진동 체크, 열 체크. 지속적으로 분사기에서 지속적으로 쏘니까 소리나 열도 주기적으로 방출되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생기는 열 방출 진동이 존재한대요. 열 방출 진동. 소리, 진동, 열. 그죠? 그럼 간단하게 이제 내신이니까 열 방출 진동이란 무엇이다? 연소실 내부에서 소리나 열이 방출되며 나타나는 진동이야. 울린다고. 여러분들 자동차 시동 걸고 본넷 위에서 앞을 본넷이라고 하잖아. 본넷 위에 손 올려봐. 뭐 느껴져? 그게 똑같은 거야. 그죠? 부릉부릉 진동 느껴진다고. 연소실 내의 압력 역시 주기적 변화. 요거 별표. 연소실 내의 압력 역시 주기적으로 변화한다는 말은 요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돼. 변화한다는 말은 압력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야. 변화니까. 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이게 끊임없이 압력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 영화 마냥 그죠? 변화야. 그러니까 요 단어를 조심해야 돼. 압력이 계속 올라가면은 이게 시간에 따라서 압력이 계속 올라가면 이거 이거 아이언맨도 뒤져 이러면 압력이 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지? 변화야 변화. 지속적 상승이 아니야. 진동합니다. 이게 자동차 엔진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연소가스는 요 안에 이제 가스가 들어오는, 분사기에 의해서 가스가 들어오는 거라 그랬잖아. 가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이제 가스가 꽉 차는 거잖아. 가스는 어디를 통과해요? 노즐을 통과해요. 로켓 바깥으로 배출되고 그 반발력으로 이거는 작용과 작용 반작용의 원리겠죠. 요 정도 이해됐지? 이제 풍선 생각해보고 하면 돼. 그죠? 뿅 하고 날아가. 자, 1문단을 우리가 잠깐 다시 보면 1문단에서 우리가 뭐 찾아본다 그랬냐면은 연소 과정을 좀 살펴볼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2문단에서 연소 과정 다 살펴본 거야. 자, 이번에는 그것을 베이스로 뭘 살펴볼 거래? 연소 불안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래. 그래서 연소 불안정이, 그럼 이 과정에서 연소 불안정이 왜 생기는가가 나올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셔야 돼. 꼭 기억해. 우리 내신을 병행하고 있잖아. 뭐 병행한다기보다는 내신이 더 중요하잖아. 일단은 이거는 지울게요. 이제 저거 내신 문제 푸실 때 기억하세요. 시환아, 원인 몇 개? 아까 몇 개라 그랬지? 2개야. 연소 불안정 원인 2개. 해결책 몇 개? 2개. 두 개야. 그래서 따로 공부하세요. 그래야 믹스 선택지를 우리가 잡아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연소 과정에서 연소실과 추진체 공급 시스템감에, 자, 시환아 다시 몇 개? 여기 네모. 연소실과 추진체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당연한 말 봐봐. 이게 산화제가 있고 액체 연료가 있죠. 추진제야.
얘네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해주는 거야? 추진제라고 하는 거죠. 여기 산화제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액체 연료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 얘네들이 아까 무엇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여기 이제 뭐가 있는 거야? 분사기가 있는 거고 분사기에 의해서 어디로 들어오고 연소실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이제 연소 가스가 되어가지고 압력화지면서 빵 노즐로 나가는 거지. 그런데 박자가 니네 그 일본 문화지 이렇게 야야 이거 야야야 이거 아 쪽팔려 씨발. 그 있잖아 그 뭐지 그 떡방 하는데 물 착착착 그거 뭔지 알지? 알지? 나 더 이상 흉내낼 수가 없어 쪽팔려서. 난 그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 뭘까? 저걸 연습하느라고 얼마나 씨발 누구의 몇 개의 손가락을 조졌을까? 그 뭐 한 번에 바로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거 이제 뭐라 방망이질이라고 해야 되나? 떡매라고 하는데 이거 하는 사람이랑 물 발라주는 사람이랑 박자가 어때? 잘 맞지.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하자마자 잘 맞았을까? 분명히 아 씨발 야 손 치워 이거 했을 거 아니야. 그거 볼 때마다 야 난 정말 궁금해. 그 물 발라주는 사람의 손가락이 없을 수도 있어.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빵 하고 내보내고 들어오고 내보내고 들어오고 야야 아 쪽팔려 하지 말아야지. 이게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못 내보내는데 들어오고 들어와야 되는데 텅 비어 있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가 잘 맞아야 돼. 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고. 그 박자를 관리해주는 뭐가 있겠어. 시스템이 있겠지. 전자회로판이. 근데 그게 좆땡겨. 잘 돼 안 돼? 그 상호작용이 빠그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 박자 못 맞춰서 손가락 다 부러지는 거지. 두 번째 색깔을 좀 바꿔드릴게요. 연소실 내 여기서 이 연소실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빵 하고 터지면은 열 에너지와 어떤 에너지? 소리 에너지 딱 두 개가 나온다 그랬지? 틀렸잖아. 동현아 뭐가 틀렸어? 다양한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린 두 개만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열방 저거 두 개 나오면서 지구복구하는 것을 뭐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까 열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지금 진동이 일어나. 열이 방출되면서 그 진동과 또 뭐도 나온다 그랬어? 소리도 나온다 그랬지. 소리가 나오는 그 진동 간의 상호작용이 연소 불안정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빨강색과 이 노란색이 연소 불안정의 뭐가 되는 거야? 발생 원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쿵짝쿵짝 박자가 안 맞든가 여기에서 나오는 열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이 뭐냐면 간단해. 진동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 파장, 진폭이 있겠지. 떨리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알지? 예준아. 네? 진호야, 너가. 저 압니다. 그렇지. 마비, 골, 진폭, 파장. 그렇지. 자, 이게 지금 열방출에 의한 주파수라고 해보자. 열방출에 의한 진동폭 주파수라고 해보자. 여러분들 그거 알죠? 공명이라고 알아? 공명? 이거 뭘로 이해하면 좋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가 봤는데 트램블린, 우리 땐 방방이라 그랬는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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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슝 올라갔다가 어떻게 그리는 거야? 머리부터 떨어지면 안 되지. 슝 떨어질 때 옆에 있는 애들이 뭐 해줘? 살짝 튕겨주면 쫙 올라가지. 그지? 왜 그런 거야? 파장을 맞춰주는 거거든? 똑같은 논리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열방출이라고 해보자. 근데 똑같은 걸로 뭐가 맞아떨어지면 소리가 맞아떨어지면은 명준아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2배, 3배가 돼버려. 그러면 어때? 이만큼 들려다니는데 이렇게 돼서 조사지는 거지, 부서지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열방춘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사고작용의 파장이 똑같아가지고 곱하기 2의 큰 크기로 움직여버리는 것. 그러니까는 얘는 쿵짝쿵짝이 안 맞는 거고 얘는 쿵짝이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야. 그래서 진동이 너무 세게 일어나. 그때 뭐가 일어난다? 연소 불안정이 일어난다. 전자의 경우 빨강 색깔을 좀 맞춰드릴게요. 쿵짝쿵짝이 안 맞는 경우죠. 연소실 압력 진동으로 추진체 공급량에 변화가 생겨. 쿵짝쿵짝이 안 맞으니까 이게 아주 부드럽게 들어와서 예쁘게 터지고 쿵짝쿵짝 쿵짝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안 들어와서 터지지 못하니까 로켓이 쉽게 하면 어떻게 돼? 부드럽게 쿵짝쿵짝 하면서 쑥 가야 되는데 갔다 말았다 이런 느낌이 돼. 연소실에 그러다 보니까 진동이 언밸런스가 되겠죠. 연소실에 압력 진동이 커진대. 이건 뭐 그런가 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때 요거 기억해. 좀 이따 문제 풀 때 나와. 연소실 압력 진동은 일반 이때 언제 지금 빨강색으로 네모치는 이 상황에서 연소실의 압력 진동은 일반적으로 10에서 200Hz 사이의 주파수를 보인대. 자, 저런 현상이 나타나면 됐죠? 이러한 연소 불안정은 쿵짝이 안 맞으니까 제대로 부드럽게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그러니까 추진력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쿵짝쿵짝이 안 맞으니까 요것 때문에 아까 그 설명했거든. 떡매를 치는데 물 발라주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손가락 어떻게 된다고? 빠스라진다고. 똑같은 느낌으로 로켓의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자, 여기서 여기 한번 정리하고 노란색으로 체크를 바꿔드릴게. 우리 내신하는 거니까 저렇게 체크만 하면 안 되겠지? 한 번쯤은 필기를 해야죠. 자,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은요, 연소 불안정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연소 불안정은 연소가 잘 안 일어나가지고 엉망진창되는 거지. 자, 이 연소 불안정에는 원인이 2가지가 있지. 첫 번째 원인이 뭐다? 연료실과 추진체 공급 시스템의 상호작용. 연료실과 추진제 공급 SYS라고만 적을게. 시스템 간의 지문엔 안 나왔지만 이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쿵짝이 안 맞은 거겠지?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원인은 뭐다?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 우리는 일단은 이거 수능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진 않는데 내신을 하는 거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둘로 나눈 다음에 이미지로 기억하자. 연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은 쿵짝이 잘 안 맞은 거고, 열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쿵짝이 너무 잘 맞은 거고. 원래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이미지로 기억해. 그리고 참고로 수능식 비문학 공부할 땐 여러분들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큰일 나요. 못 풉니다. 정보로 기억해야 돼. 내신이니까 그냥 일단 이미지로 기억하라는 거야. 이때 이놈에 대한 어디 갔노? 빨강색. 이놈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볼까? 연소실의 압력이 어떻게 된대? 아까 말씀드렸죠. 압력은 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 진동이 발생해. 그런데 이 상호작용이 빠그라졌을 때 이 압력 진동이 불균형하게 일어나면서 추진제 공급량의 급격한 변화. 추진제 공급량의 그러니까 연료가 연소실로 제대로 들어간 거야?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야. 연료가 주기적으로 잘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 이런 거라고. 그때 출제자들이 건드릴 만한 단어라면은 추진제 공급량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 이거 출제자가 뭐로 바꿀 것 같아? 압력의 급격한 변화라고 나올 거야. 압력의 변화가 되니까 공급량이 변화하는 거야. 압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보라색 박스를 학교 선생님께서 이 상호작용은 압력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이루고 나올 거야. 압력의 변화라기보다는 일단 처음부터 순서대로 봤을 때 뭐가 일단 변한 거야? 공급량이 잘못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급격한도 건드릴 수 있겠죠? 요거는 그냥 사실은 급격한을 건드리는 것보단 요 단어 건드릴 게 더 많을 거야. 완만한 변화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그럼으로써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증폭된다. 당연히 여기서 어떤 단어 건드리겠어? 증폭된다. 왜 선생님이 보라색 박스를 쳐드렸고 여기서 추진제 공급량을 쳐드렸냐면 여기를 잠깐 보시면 여기 생김 의로서죠. 의로서. 그치?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 어떻게 넘어오는 거야? 이쪽에 적어야겠다.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 인과잖아. 인과. 그치? 그럼 출제자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야? 순서 바꾸기야. 공급량이 변화함에 따라서 압력 진동이 증폭된 거지. 근데 출제자가 이거 단어로만 공부하면 어떻게 낼 것 같아? 압력 진동이 증폭함으로써 공급량이 변화한다 이러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단어만 공부했다가는 앞뒤 순서가 꼬여.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비문학은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3 아이들한테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선생님이 내년에 좀 비문학을 올해와는 좀 다르게 엄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년에 이제 문학은 현영쌤이 좀 담당하시고 선생님이 엄매랑 방학특강 그다음에 비문학 이제 1년 동안 비문학을 내가 좀 할까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교재도 바꾸고 문법 교재도 바꾸고 그러고 있어. 내년에 좀 마지막 고3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좀 내가 가진 걸 다 쏟아 넣어보려고. 너희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딸이 고3이야. 가오가 있지 내 딸은 국어 좀 좋은 성적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교재를 자꾸 손보고 있는데 고민이 많이 되는 거야. 왜 애들이 비문학을 못할까? 왜 이 별것도 아닌 내신을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비문학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만큼 어려운 게 아닌데 왜 비문학을 애들이 거부감이 느낄까? 출발부터 잘못됐어. 내 생각에는 올해 작년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비문학을 암기와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그래. 보통 독해력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이 문이 무슨 문자야? 글, 텍스트. 글을 뭐 하라는 거야? 얘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야. 이해하라든가 아니면은 해석하라든가. 그럼 이제 한문을 보면은요. 이 해가 무슨 해자야? 풀해자야. 그렇죠. 이게 어떤 느낌? 분해해보라는 건데 내가 어떤 메커니즘의 기계를 이해하고 싶을 때 일단 그 기계를 뭐 해야 돼? 분해해보지. 다 잘라내보잖아. 그 다음에 그 부품과 부품 간에 뭐를 파악해? 메커니즘. 작동 원리를 파악하지. 똑같은 거야. 일단은 지문을 읽을 때는 내가 비문학을 한다라는 것은 분해해봐야 돼. 문장별로 쪼개봐야 돼.
그리고 그 정보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외우려고만 하니까 옆에 설명서가 있으면 보고 조립하면 될 것을 이거 자기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그걸 암기해서 조립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비문학은 풀어내서 이해하라는 뜻이지 외우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중간고사 볼 때 잘 생각해봐. 이렇게 키워드만 잘 찾아놔도 옆에 지문 주잖아. 그럼 선지를 뭐 하면 돼? 지문 보면서 이해하고 메커니즘만 파악하면 되잖아.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모의고사 풀 때도 지문을 읽은 다음에 외우는 느낌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두 문단, 세 문단 넘어가면서 그게 불가능하지. 천재가 아닐 바에야 불가능한 겁니다. 영재가 아닐 바에야 불가능한 거야. 영재가 있죠. 한 번 봐도 쇽쇽쇽. 우리 같은 뭐가 있어? 서민이 있는 거야. 자, 질문해 볼까? 수능은 서민을 위한 시험이니 영재를 위한 시험이니? 학교 시험은, 수능은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99%의 시험은 서민을 위한 시험이지. 야, 솔직히 누가 정상이야? 그치? 얘는 비정상인 애들이야. 또라이들이라고, 또라이들. 얘네들 아픈 애들이야. 그 얘네들 뭐 해줘야 돼? 격리 수용해야 되잖아. 아픈 애들이니까 골라내야 되잖아. 일반인이랑 있으면 안 되잖아. 아픈 애들이라니까? 그래서 뭐 만들어? 영재고 만든 거야. 병원이야, 병원, 영재고는. 건성고는. 우리 서민들의 삶의 터전. 왜 영재 흉내를 내? 정상인처럼 사세요. 정상인처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요거 뭐 조심하라고? 요 순서 조심해야 돼. 자, 더 읽어보자. 이러한 연소 압력 진동은 일반적으로 어디 갔노? 여기네. 여기에서의 이 연소실의 압력 진동은 일반적으로 그 폭이, 주파수 폭이 10에서 얼만큼? 200Hz 정도를 보여준대. 됐죠? 이러한 연소 불안정은 추진력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자, 여기서 한번 선을 그을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추진력의 크기를 변화시켜. 그러니까 엔진 연료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거라고.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은요. 추진력의 크기가 변화되는 것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어느 정도 뭐 가속을 해야 될 때는 좀 변화가 돼야겠지만 이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중구난방 변하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로켓이 막 웅웅웅웅 이러고 가는 건 안 좋다. 우리 전쟁 영화 봐봐. 미사일을 빵 쐈어. 그 로켓이 웅웅 이러고 가? 퓨 일정 속도로 날아가잖아. 그래서 저 앞에서 뭐라 그래?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료가 들어온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좋은 거 이렇게 크기가 변화된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로켓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더라. 됐죠? 그 다음에 화면을 좀 올려서 이제 우리 노란색 봅시다. 후자의 경우는 자 우리 노랭이 연소실 내 열방출의 진동이 갖는 주파수와 소리 진동이 갖는 주파수가 일치해서 여기만 네모칠게. 아까 얘네들은 쿵짝이 너무 잘 맞는 거야. 주파수가 일치하여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된다. 여기서 조심해. 연소실의 압력 진동은 발생한다 안 한다? 무조건 발생하는 거야. 정상 상태건 비정상 상태건. 주의.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기체가 빵 해가지고 노즐로 피 나오잖아. 그죠? 연소실에 압력, 진동, 발생 자체가 비정상은 아니야.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자동차 시동 켰을 때 부릉부릉하고 진동 울리는 걸 생각해봐. 진동은 발생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어떻게 돼버리니까 문제야. 적정 범위를 넘어서 버리니까. 근데 자동차 시동 딱 켜고 손 올리면 어떻게 돼? 하잖아. 아빠한테 엄마 씨발 아빠 차가 고장났어 그래? 안 그러잖아. 근데 차를 딱 올렸는데 이러면 아 쪽팔려 씨발. 이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진짜로 차를 딱 올렸는데 차가 갑자기 막 이래.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도망가세요. 진짜로 그거 곧 터집니다. 내가 한 얘기는 다 뭐라고? 경험담이야. 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자동차는 아니고 오토바이였는데 야 씨발 터지더라. 제가 여기서 그 위치가 어디냐면 저기 다은이 정도 앉아있는 데였는데 이건 간접 경험인데 친구 새끼가 야 정우야 오토바이가 이상한데 그래서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오 막 오토바이가 떨려. 뭐지? 친구 새끼 서 있는 거야 궁금하니까. 갑자기 뭐 영화처럼 터지진 않았고 퐁 하더만 산신령 버전 알아? 연기 퐁. 내 친구 새끼는 그 와중에서도 야 씨발 신기해 이러면서 뒤진다. 그러다가 진짜로 아니, 증폭이 문제야. 증폭이. 그러니까 그 발생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자, 비정상적으로 증폭. 여기에서도 그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를 잘 봐야겠니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증폭이야. 증폭이야. 그러면은 연소 불안정의 포인트는 뭐야? 얘의 포인트는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어떻게 되는 거? 아유, 글자가 좀 엉망이 돼버렸네. 증폭되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요놈이나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어떻게 된다? 증폭된다. 진동 발생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증폭되는데 요런 이유로 증폭되는 경우 1번.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유로 증폭되는 경우 2번. 됐죠? 그래서 둘로 나눠서 공부하세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열에 의한 진동과 소리에 의한 진동이 짝 맞아 떨어진 거잖아. 그 소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로 바꾼 거야? 음향이라고 바꾼 거야. 음향 효과. 열, 음향, 연소, 불안정이라고 한다. 이제 개념정의 낸 거죠. 연소실 내부에서 연소 반응으로 발생하는 열 방출 등 연소 반응으로 발생하는 열 방출 진동 아까 이야기했고요. 소리의 진동도 발생한다 그랬죠. 각각의 주파수를 가져요. 여기서 소리는 요좀 이따 문제 풀 때 나와.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한대. 저건 그런가 보다 해야겠죠. 연소실마다 고유 주파수가 있답니다. 과학자들이 체크한. 이는 소리의 주파수가 크기나 형상과 같은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과 연소가스의 온도 및 비열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모든 로켓이 연소실에 똑같이 생겼을까? 모양이 좀 다르겠죠? 연소실의 크기도 좀 다르겠지. 자, 연소실에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고요. 뭐 어떻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찌됐든 연소실이니까 여기에서도 소리 진동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도 소리 진동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도 소리 진동이 있을 건데
1번 연소실, 2번 연소실, 3번 연소실이 뭐가 있대 다? 고유 주파수가 있대. 예를 들어서 얘는 만약에 1200이라면 얘는 1400이 되고 뭐 얘는 1100이 되고 고유 주파수가 있대. 아, 뭐가 다르니까? 모양이 다르니까. 그죠? 이게 빈 캔을 울려보자. 캔을 울 때 콜라캔, 이렇게 길쭉한 콜라캔을 탕탕탕 칠 때랑 뚱캔을 칠 때랑 이만한 큰 거를 칠 때랑 소리가 다 같아 달라. 소리가 다르잖아. 왜? 모양이 다르니까. 그죠? 그 얘기야. 소리의 진동은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말은 즉슨 크기나 형상과 같은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고, 두 번째, 이 안의 온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소리랑 동진이 다 먹었어? 그만 먹어. 뭐? 왜? 이 소리랑 같아 달라. 얘는 좀 안에 뭐가 들어있어. 이거 온도라고 생각을 해봐.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이 안에 온도와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지? 이 온도와 이 온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크기나 형상 또는 온도나 비열 같은 것들에 의해서 각각의 연소실의 뭐는 주파수는 다 정해져 있다고. 과학자들이 그건 측정을 하는 거겠지. 그지? 나로우 쏠 때 측정하고 뭐 나로우 2 쏠 때 측정하고 다 측정을 하겠지.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각각의 주파수가 일치하면 압력 진동이 급격하게 쿵짝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는 주파수가 뭐 해버리는 거? 일치하는 거야. 이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아까는 10에서 200Hz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연소실의 압력이 1000에서 2000Hz 정도로 보인대. 그리고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와 유사한 값을 가진대. 그리고 연소실 파손이나 폭발이 일어난대. 멍 하고 터지나 보죠. 자, 정리해 볼까? 얘는 열방출 진동 주파수와 좀 지울까? 여기서 상호작용 말이 주파수가 뭐 해버렸을 때? 일치해버릴 때 어떤 주파수가? 피했지롱. 요놈과 요놈의 주파수가 일치할 때 나타난다 그러고요. 이럴 경우에 압력 진동의 비증상, 다시 연소실 압력 진동의 비정상적 파장이 딱 맞으니까 증폭이 일어난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데 열음양 연소 불안정이라는데 용어가 좀 달랐어. 그죠? 이럴 때 열과 소리, 그걸 음양이라는 말로 바꾼 거지 뭐. 음양 연소 불안정이라고 하고요. 연소실 내부에서 연소 반응으로 발생하는 열방출 진동과 소리의 진동은 각각의 주파수를 갖는다. 요게 일치한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은요. 요놈의 주파수와 요놈의 주파수는 서로 원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좀 다른가 봐. 근데 어찌저찌 하다가 그게 어떻게 돼버리면은 일치해버리면은 이제 뻥 하고 터진다고. 됐죠? 각각의 주파수를 갖는다. 여기에 소리는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하는데 소리는 연소실의 진동하는데 이는 소리의 주파수가
크기나 형상과 같은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과 저 공간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좀 이따 또 나와요. 연소실의 이거 잘 조금만 미리 설명해 볼까?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소리 주파수가 다르다 그랬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열 주파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됐지? 근데 여기에 뭐가 아다리 맞아버리면 소리 주파수가 똑같이 아다리 맞아버리면 좆되는 거지. 그러면은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배 그렇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뭐를 바꾸면 돼? 열은 우리가 어떻게 못 바꾸잖아. 엔진 안에 얼음 넣어? 열은 애매하잖아. 그런데 이 소리 주파수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 연소실 내부에 공간적 영향을 받는다 그랬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버려? 연소실 안에 이렇게 생겼을 때 파장이 겹친다면 공간적 특성을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공간적 특성이 같아졌어, 달라졌어? 달라졌지. 그럼 소리 주파수가 어떻게 되겠어? 달라졌겠지. 그럼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좀 이따 또 나와. 그러니까는 소리 주파수랑 열 주파수가 겹치는 게 문제인데 이 소리 주파수는 공간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데 그럼 이게 겹치는 게 문제니까 공간을 바꿔버리면 겹치겠다, 안 겹치겠다? 안 겹치겠다. 좀 이따 나올 거야, 그게. 알겠지? 공간을 기억해야 돼, 공간. 연소가스의 온도 및 비열에 따라 결정된다.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겠지. 좀 이따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해. 공간. 각각의 주파수가 일치하면 이게 파장 일치해버리는 거야. 열 압력 진동이 급격하게 뭐 된다? 증폭한다. 이거 말하는 거죠. 요거 얘기 다시 한 거고. 이때 연소실 압력 진동수의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1000에서 2000Hz다. 위에, 여기 밑에 못 적어, 위에 적을게. 1000에서 2000Hz래. 요 숫자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고유 주파수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 봐봐. 좀 칠판 공간이 없어서 좀 연소실에 고유 주파수와 유사한 값을 갖는데 여러분들 요 위에다가 밑에다가 적든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지? 필기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요쪽에 적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칠판 공간을 좀 잘못 써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그 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대? 열 음영 연소 불안정은 연소실 파손이나 폭발. 이렇게 된대. 됐니? 그래서 아까도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둘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숫자 기억하고 좀 이따 뒷정보로 연결돼야 되니까 특별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야? 요 공간 기억하세요. 공간. 그리고 요 놈도 좀 기억하셔야 돼. 여기 시험 문제 건드릴 만한 게 요 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숫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뭐 증폭은 알 거고요. 요 공간적 특성이라는 요 세 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 그리고 변형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야.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문제가 나오면 뭐가 따라 나온다 그랬지? 해결이 따라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그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잠깐 쉬었다가 할게.